요즘 내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할 겁니다. 카이스트의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그냥 버텨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핵심 역량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결국 내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말, 미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서용석 교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아니, 미래학자마저도 새로운 AI 앞에서 자기 직업의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그럼 서 교수님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그 기술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지식노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서 교수님이 마주한 AI는요, 그냥 자료 요약해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통 몇 달은 좋게 걸리는 학술 논문 하나를 글쎄요, 단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 방향까지 제안하면서 말이죠. 이걸 눈앞에서 본 교수님 입장에서는 와, 내가 평생 해온 이 일의 가치가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교수님이 느낀 이 개인적인 충격은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 소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X-이벤트라는 겁니다. 갑자기 터지는 지정학적 위기나 상상도 못했던 기후재난, 아니면 기존의 모든 암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처럼 에이 설마 그게 현실이 되겠어?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요? 서 교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초연결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 혁신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불확실성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이 제안하는 첫 번째 생존 역량은 바로 에질리언스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에질리언스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보통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회복 탄력성은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운스 포워드, 앞으로 튀어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죠. 그때 우리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싹 뜯어 고치고 업그레이드했어요. 그게 결국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됐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서 교수님은 여기에 민첩성, 즉 애질리티를 더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재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여기에 실패를 딛고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능력, 리질리언스를 합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새로운 생존 역량, 그게 바로 애질리언스입니다. 좋습니다.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그걸 딛고 더 강해지는 애질리언스.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미래가 오는 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바로 미래 리터러시입니다. 미래 리터러시라는 건요, 그냥 미래를 잘 맞추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희생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흐름을 주도하는 설계자가 될 거냐,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래 리터러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회사 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오일 쇼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요. 그 결과요.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한다고 아우성칠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업계 5위에서 2위로 점프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딱 그런 예입니다. 전기차, 우주 탐사, 처음엔 다들 저거 미친 짓이다 라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미래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행동했고 결국 지금은 미래의 판도를 그리는 기업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런 미래를 읽는 힘은 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 말고요.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배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습관. 결국 배움을 멈추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주도권도 함께 잃어버리는 셈이죠. 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서 교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미래학자 짐 데이터의 이 말을 빌려옵니다. 참여하고 배우라. 겸손하게 행동하고 끝없이 배우라. 모든 게 이렇게나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배움의 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AI가 우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이 궁극적인 질문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쩌지?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진정한 나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입니다.